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시작이 되죠. FOMC 회의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부터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둔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FOMC 회의 경계감에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해도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빠졌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시장의 강력한 상승 추세는 지속 중인데, 다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한번 팔고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쉼표의 느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조정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하여튼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강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뭐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항상 가던 방향으로 간다, 시장은. 근데 지금 이 주도주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다. 조금 탄력적으로 변동성도 좀 커지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뭐 나스닥도 상승 탄력을 좀 높이려고 뭐 하고 있고, 급등 가능성, 이런 거를 일단은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은 가던 방향대로 일단 계속 상승한다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고, 조금 잘하면은 이제 급등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약간 좀 급등 가능성도 열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급락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진다면 급락도 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급락은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긴 합니다. 이 무슨 특별히 서프라이즈한 일이나 쇼킹한 일이 있어야 이제 뭐 급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거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보통 시장은 추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FOMC 회의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논판 페이롤스 고용지표, 뭐 아니면은 그 뭐 물가지표 있죠. 뭐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의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지금 급등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고, 급락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 근데 가능도 하긴 하다. 어쨌든 근데 급락 시나리오는 일단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지금은 올라간다가 기본이고, 급등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놓는 게 일단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하락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고 조금 좀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젯밤 좀 하락 마감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나스닥인데 뭐 5일선을 깬 것도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하락 마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뭔가 어떤 핑계를 대서 좀 급등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S&P 지수는 이제 나스닥보다 조금 더 먼저 저항에 터치를 해가지고 약간 비실을 하면서 5일선을 살짝 깨긴 했으나 한 번쯤은 깰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일단 긍정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S&P 지수는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 모여 있죠. 힘이 좀 많이 민감하게 모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급등락이 가능한데, 일단 대장의 모습을 보면은 급등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뭐 대장이 누구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물론 어젯밤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지난번에 답답한 저항을 일단 극복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가뜩이나 신고가였는데 신고가 중에서도 어떤 그 저항을 하나 극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FOMC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대장이 급등을 하면 지수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급등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측면에서도 그렇죠. 변동성 측면에서도 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
지금 여기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터치는 안 했지만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 급격하게 한번 변동성 치솟은 겁니다. 2% 가까이 치솟은 거죠. 그러나 일단 아래쪽으로 강하게 일단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치솟는 거는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죽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인데, 다만 최근에 이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꿈틀하면서 어젯밤에 반등이 한번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고, 이래저래 일단 계속해서 변동성은 아래쪽으로 일단은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일단 한번 꿈틀했죠, 그죠? 이 역사적 저점, 전저점 자리 부근까지 가서 한번 일단 꿈틀하긴 했습니다. 꿈틀. 이게 조금 더 꿈틀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물론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이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거 이게 문제가 있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한 번쯤 더 꿈틀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한 번쯤 더 꿈틀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온다라는 게 반드시 이게 지수의 하락,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엔비디아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시장이 급등하면서도 변동성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가 줄줄이 시작되는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근데 변동성이 일단 좋은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겠습니다. 서프라이즈 하거나 쇼킹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변동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시장 하락과 변동성 상승이 동반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근데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럴 만한 핑계도 있긴 있죠, 그죠? 이번 주에 FOMC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긍정적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번 여기서 빠졌었죠. 여기 있는 요 자리, 여기가 지금 단기 저항입니다. 단기 저항이라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좋게 봐줄 필요는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 위에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여기가 저항이니까 일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심리 지표적인 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 밈 주식이 강한 이런 현상을 보나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부담스럽다고 바로 오늘 내일 이제 급락을 하고 하락으로 전환되고 추세적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강하다, 아직은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주식시장 이야기를 이제 좀 끝내고 잠깐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으로 좀 넘어오자면은,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다소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요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이거는 뭐죠?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 그죠? 채권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하나가 더 있었는데 QRA가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그죠? 3분기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3분기의 차입 예상치 금액이 조금 좀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3분기에 돈을 많이 빌릴 거야 라는 건 사실 채권 시장의 악재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 다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지 어제 채권 시장은 흐뭇했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QRA가 발표가 된 게 오히려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젯밤 채권 시장은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어젯밤 채권 시장은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요.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하여튼 채권이 어젯밤 급등하고 주식시장의 성과는 조금 안 좋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권이 너무 아래로 가거나 너무 위로 가는 거는 둘 다 주식시장에 별로 우호적이진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어젯밤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젯밤 채권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시장은 좀 안 좋았다, 그죠? 그런 예시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채권이 너무 존재감 있게 자기 혼자 막 움직이는 건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어디가 바닥이냐를 겨우겨우 확인 중인 그런 긴장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얘가 하여튼 이번에 좀 위험하긴 했는데, 이번에 얘가 이런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갔으면은 주식시장에 이제 고금리 부담이다 이러면서 큰 부담을 줬을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지난주에 단기 바닥을 확인했는데 이번 주까지 흐름을 보니까 이 자리가 또 의미 있는 바닥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어떤 바닥 확인을 꾸역꾸역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저녁에는 중요한 마디 가격이 저항인데 이 자리를 살짝이지만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 테스트는 끝났어라는 거를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올 거야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얘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는요. 일단 그러니까 채권이 지금 30년물 채권 보고 계시는데 고점과 어떤 고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선이 있죠. 이런 추세선에 이쪽 아래쪽에서 놀고 있을 때는 일단 주식시장에 뭐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 안에서 급격하게 움직이면은 주식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요 범위 내에서는 뭐 특별히 채권시장이 요 범위에 있다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고, 하여튼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뭔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일단은 어떤 바닥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얘가 여기서 좀 올라온다라고 해도 당장 많이 올라오는 걸 기대하는 것은 일단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을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번에 그 올해 들어서 벌써 4번이나 어떤 바닥 확인을 지금 고통스러운 바닥 확인을 진행 중인데,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고금리로는 잘 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올해 4번째거든요 벌써, 그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을 생각해 보면 벌써 이쪽 부근을 몇 번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의 고점이 장기금리의 장기적인 추세의 고점이 좀 확인되고 있는 그런 뭐 주식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뭐 그런 과정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뭐 살짝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봤고요. 어젯밤 그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그죠? 달러 강세에, 일단 달러에, 그죠?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의 시대는 일단은 좀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달러가 좀 강해지긴 할 텐데, 오늘 밤부터 보자고요. 이제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강할 수 있을지는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회의라든가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업률이라든가 논판 페이롤스라든가 뭐 PC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달러가 약해지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긴 합니다. 달러가, 그죠? 올해 내내 약했죠, 그죠? 지금 한 7월 말 8월까지 올해 내내 약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흐름이 달라지려나,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부분을 좀 변화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달러가 그래서 그런지 일단 원자재들은 뭐 금값이라든가 뭐 이런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의 움직임은 요즘에 조금 둔화가 좀 되어 있긴 하죠. 국제유가는 뭐 지정학적 이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뭐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65달러 바닥 찍고, 근데 올라봐야 75달러일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65달러 바닥은 찍었죠, 그죠? 그리고 금값은 아무튼 아직까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 지금 요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던 요런 추세선들을 조금씩 깨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금에 대한 어떤 대기 매수세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달러 약세가 이제서야 막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금이 힘이 좀 있긴 있네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여기 못 넘어가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살짝
그 아래쪽으로는 조금씩 어떤 추세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금은 지금 힘이 좀 빠진 상태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못 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금의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급락의 위기는 또 약간 넘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좀 빠졌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와 같은데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 한국 증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코스피 쏠림 강화, 코스닥 소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쏠림 강화입니다. 당분간 코스피 쏠림이 좀 강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이제 오늘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척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신고가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신고가 랠리의 시작. 근데 이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면은 조금 좀 크게 보자면 코스피를요. 코스피 선물지수를 조금 크게 보자면 이런 모습인데 뭐 물론 역사적 고점은 448점 얼마긴 한데 사실상 여기 있는 지난번 21년에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을 지금 극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 중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어떤 그죠 뭐 퍼 관점이나 아니면은 뭐 PBR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뭐 별로 비싼 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과열의 조짐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아직 뭐 비싸다고 하지는 않으니 외국인들이 더 좀 이제 띄워 먹을 생각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더 레벨업이 돼서 신고가 랠리를 코스피가 하긴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랠리가 끝나고 나면 좀 부작용이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과열 하여튼 너무 속도가 그죠?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 코스피의 음봉이 거의 없죠, 그죠? 오래 들어갔고 음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어쨌든 별로 건전한 모습은 좀 아닌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벨업 돼서 이제 신고가를 시작을 하긴 하는데 당분간은 좀 계속 좋을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레벨업해서 올라가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버블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의 저만의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건 뭐 괜찮다고 쳐요. 근데 앞으로 오르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버블로 인식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일일 거고 지금은 일단 신고가 랠리 더 올라간다. 뭐 비싸다 어쩌다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더 올라간다 이거입니다. 코스피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지금 뭐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매우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삼성전자가 뭐 큰 일을 치러냈죠, 그죠?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자리는 71,500원, 400원 요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일단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이 단기 이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금 글쎄요 이번에 돌파한 짝이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으니 며칠 정도 지켜는 봐야 되긴 할 텐데 하여튼 그죠 테슬라 납품 소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저항을 뚫어내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이렇게 여기를 뚫어냈으면 다음번 목표치는 이제 여기거든요. 8만원이거든요. 이제 다음번 목표치는요. 8만원까지 갈 수 있으려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레벨업 했다라고 사실로 일단 봐주자고요. 다만 몇 거래일 정도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급격하게 왔으니까 그 71,400원, 1,500원 이 자리 단기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제 훅 꺾이는 어떤 뭐 조정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급속 힘이 빠지는지 좀 보자고요. 근데 일단은 믿어는 주고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믿어줘야 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얘가 중요한 마디 가격을 또 돌파한 척 하니까 또 레벨업이 되는구나. 상승의 목표치가 뭐 8만원까지 열렸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코스피도 그죠? 코스피 신고가 랠리의 주인공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몇 거래일 정도 한 2, 3거래일 정도 조금 흐름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데 그때 71,500원 뭐 71,400원 이 자리에 지지력이 확실히 있는지 몇 거래일 정도 조금 주의해서 좀 보긴 보는데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좋게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모습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근데 아무튼 이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다른 종목들에는 좀 별로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죠? 돈이 모자라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 하고 저 밑에 작은 종목이 움직이는 거 하고 종목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개별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 뭐 아니면 뭐 코스닥 이런 친구들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튼 이거는 무조건 뭐 좋게 보기도 좀 어려운, 어쨌든 근데 지수는 분명히 많이 끌려 올라가기는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여튼 뭐 계속해서 뭐 방산이니 뭐니 이런 친구들 코스피 기존 주도주들 잘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코스피는 계속해서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뭐 한국의 2차 전지 업체와도 뭐 계약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2차 전지 친구들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친구들도 연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친구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빠질 수가 없긴 합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2차 전지 친구들이 이렇게 또 끌고 올라가면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뭐 방산이 올라가고 뭐 전력주가 올라가고 뭐 그래야 되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살짝 또 다시 뒷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코스닥의 때는 오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어쨌든 지금은 아닌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죠? 코스피에 힘이 좀 빠져야 코스닥이 그 빈틈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코스피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소외가 되고 있고, 어쨌든 코스닥도 그래도 중요한 지지선은 아직까지 뭐 지켜야 되는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만 뭐가 안 좋아갖고 좀 자빠지는 게 아니라서 이 뭐 심각하게 뭐 코스닥이 자빠지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투자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여튼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도 그래요. 한국 증시도 이 변동성 지수인데,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급등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렇게 옵션의 시세가 막 그렇게 예전과 같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예전과 같았으면 뭐 100%, 200% 났을 텐데 시세가 지금 보시면 뭐 3,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 좋은 시세는 아니죠. 콜옵션이요. 그거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건 환율인데요. 환율이 중요한 지지선을 또 지켜야 될 자리는 또 지키고 있고, 일단 요 원화 강세는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원화 약세로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원화 약세의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오늘 밤부터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하여튼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 있고,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메타 실적, 또 그리고 퀄컴 실적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니까 좀 잘 보자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코스피는 이제 그런 이벤트와는 코스피는 이미 그런 이벤트 전에 올라가고 있죠. 아마 그 내일 발표 예정인, 오늘 밤에 예정인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급등의 핑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미 뭐 외국의 이슈와는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나홀로 그냥 강세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뭐 약간 그런 좀 슈팅의 구간, 랠리의 구간, 그런 걸로 이미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말씀 좀 다 드려봤고요. 다른 나라도 대부분 지금 뭐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 분위기 좋습니다. 독일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특별히,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죠, 그죠?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아슬아슬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야,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 4월 달부터 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지만은, 또 그래서 이게 이 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도 그래서 가을이라는 표현을 뭐 드리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입동 신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로 간다라는 신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좋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가을 햇볕이 더 뜨거울 수 있다고요, 그죠? 요즘에 햇볕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뭐 따갑죠. 느낌이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갑죠. 어쩌면 가을이 정말 마지막으로 더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더 뜨겁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뭐 당장은 어디에도 하방 베팅이나 뭐 이런 근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